근데 이 구조를 왜 예측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단백질과 어떤 약물이 이렇게 같이 분자가 같이 결합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DNA, RNA 같은 그런 핵산들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내야지만이 특정한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하게끔, 그래서 결국 약물이 어떤 효과로 나아가게끔 하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RNA, DNA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제 분자 구조들을 저렇게 형성을 하면은 처음에 얘네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얘네들 점차 디퓨전 모델로 점차 노이즈를 벗겨내면서 얘네들 마지막에 서로 연관된 것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여러분, 구글 딥마인드가 이거를 무료로 학계에 푸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왜 푸는 거지? 이거 당장 팔아도 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안 풀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될공학 에러입니다. AI를 활용한다면은 무엇을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을까?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바로 AI 신약 개발이 진짜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AI로 이제 뭐 삶이 편해질 수도 있고, 뭐 자동화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질병을 잘 치료할 수 있고, 또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한다면은 또 어마무시하게, 결국 또 진시황은 불로초를 향해서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신약 개발, AI로 뭐 어떻게 신약 개발을 해?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와닿을 텐데, 구글의 딥마인드가 알파폴드 3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1, 2가 있었거든요. 결국 이게 AI를 통해서 이 단백질들의 어떤 구조를 예측하는 모델을 찾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알파폴드 서버라고 해서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자주 다뤘던 것이 이 AI 신약 개발 관련된 내용인데, 엔비디아도 이 바이오니모라는 신약 개발 플랫폼을 제시를 하면서 막 젠스당이 그랬잖아요. 막 다시 돌아간다면은 나는 코딩 공부 안 한다, 생물학 공부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뭐 생물학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앞으로는 뭔가 AI를 통해 자동화가 된다면은 결국 중요해지는 것, 그리고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바로 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거라고 빅테크들이 베이스부터 민물 작업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알파폴드 3에 관련해서 살펴보면서 실제 알파폴드 등장했을 때만큼의 첫 번째 모델이 등장했을 때만큼의 파급력만큼이나 엄청나게 큰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신약 개발 시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왜 기존의 제약회사들이 아닌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다 달려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구글이 이걸 왜 무료로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까지 살펴보고, 엔비디아와의 바이오니모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이처에 나온 이 알파폴드 관련된 내용을 딱 검색해보면, 자, 이 5분 전에 나왔죠. 알파폴드 3.0 The AI Protein Predictor Gets an Upgrade. 새로 하면서 5분 전에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이전에 나왔던 거 이거 보세요. 2021년도에 나왔던 알파폴드 보니까 2만 회가 넘는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생물학과 관련돼서,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관련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벌써 3세대 3.0에 대한 버전이 나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폴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 단백질의 3차원적인 저 구조를 예측하는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단백질이 막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고, 막 종이를 이렇게 접현 모양도 돼 있고,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근데 이 구조를 왜 예측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단백질과 어떤 약물이 이렇게 같이 분자가 같이 결합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DNA, RNA 같은 그런 핵산들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내야지만이 특정한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하게끔, 그래서 결국 약물이 어떤 효과로 나아가게끔 하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보시는 이거 구조도 지금 상당히 간소하게 표현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조를 얼마나 예측을 잘 하는 거냐라는 거는 우리가 손으로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AI의 힘을 빌어서 기존에 있는 구조가 밝혀진 단백질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 저러한 특징을 가진다라는 걸 토대로 해서 AI를 학습해갖고 해보니까 특정한 입력을 하면은 어떠한 구조가 되더라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예측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어떠한 형태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신약 개발을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폴드 3 같은 경우는 딥마인드와 아이소모픽 랩스에서 같이 이게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한 AI 모델인데요. 이게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DNA, RNA 같은 핵산, 그리고 리간드, 다양한 이 분자들, 이 생체 분자들 있잖아요. 이 특정한 분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끼리 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예측 방법 대비해서 최소 50% 이상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아,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50%는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중요 영역은 정확도가 2배 이상 향상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원자 수준의 고해상도로 이 세포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단백질 구조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왜 신약 개발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리간드도 얘기하고 핵산, DNA, RNA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리간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이 리간드가 결국 특정한 분자에 딱 결합하는 작은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호르몬이라든가 뭐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 아니면 약물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러한 형태로 리간드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싹 가가지고 마치 열쇠가 싹 가고 자물쇠에 쏙 꽂히듯이 이렇게 딱 결합이 돼가지고 특정하게 이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을 한다거나 이 세포의 기능이 어떻게 동작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당한 리간드를 찾게 되면은, 적당한 약물을 찾게 되면은 어떠한 뭐 암세포를 이제 저지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과 이 리간드가 어떻게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몸 자체가 뭐 특정한 호르몬이나 어떤 영양소나 뭐 어떤 약물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약물을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DNA, RNA도 여기서 또 이제 같이 상호작용을 예측을 하거든요. 그 DNA, RNA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이 고분자 생체 물질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DNA, RNA의 이 상호작용을 이해하면은 이 유전 정보가 이렇게 생기는 ATGC, ATGC 이렇게 생겼으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생겼을 때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전병이라든가 암 같은 거 이런 질병 원인을 애초에 분자 수준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법을 개발할 수도 있고, 최근에 핫한 크리스퍼 캐스9 같은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단백질 캐스9하고 핵산에 해당하는 가이드 RNA의 상호작용을 활용해가지고 유전자를 교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게 이전에 이 알파폴드 2에서 핵심 모듈이 되었던 게 지금 보시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요거를 이보포머라고 하는데 이 딥러닝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48개의 블록을 가지고 있는 이보포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한다. 특정한 모델을 쓰는데 이때도 성능이 너무 향상돼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알파폴드 3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 알파폴드 3가 단백질이라던가 아니면 DNA, RNA, 리간드 그리고 뭐 이온 같은 것들 다 해가지고 입력을 쭉 받으면은 걔들을 통해 가지고 이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생성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디퓨전 모델이 사용됩니다. 디퓨전 모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흔히 이제 달리3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뭐 미드전이라든가 죄다 지금 디퓨전 모델을 쓰고 있죠. 그래서 디퓨전 모델 해가지고 학습할 때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은 노이즈를 쓱쓱쓱 섞어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추론을 할 때 야 고양이 한 마리 그려줘 했을 때 이 완전한 노이즈에서 점차 노이즈를 벗겨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가 디퓨전 모델이거든요. 요런 방식을 똑같이 썼습니다. 여기서도 재밌죠. 처음에는 RNA, DNA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제 분자 구조들을 이렇게 형성하면은 처음에 얘네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얘네들 점차 디퓨전 모델로 점차 노이즈를 벗겨내면서 얘네들 마지막에 서로 연관된 것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분자 구조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점만 이렇게 막 포인트들만 다 있어요. 점들만 다 있는데 이게 점차 정제돼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알파폴드 3가 굉장히 단편적인 모델에서 점차 분자가 이제 복잡해져 있는 이 복합적인 이런 구조 자체도 전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추론을 한다는 거겠습니다. 우리가 챗GPT 같으면은 예를 들어 뭐 한국어는 잘 대답이 안 되고 뭐 영어는 잘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통합적으로 잘 하다 보니까 영어나 한국어 전부 다 잘 표현하듯이, 그리고 멀티모달리티로 이미지도 되고 오디오도 되고 텍스트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섞어서 하듯이 여기서도 단편적인 분자만 하던 것들이 싹 다 합쳐져 가지고 복잡하고도 추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학습을 할 때 PDB, 프로틴 데이터 뱅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실험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는 단백질이나 DNA, RNA 이러한 것들, 그런 모든 생체 분자 구조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게 퍼블릭하게 사용 가능하거든요. 요걸 통해 가지고 했는데 이 PDB에 있는 대부분의 생체 분자 복합체를 다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PDB에 있는 것들, 방대한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봤는데 없는 것들도 새로운 분자 조합으로 잘 예측한다는 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단백질과 약물 분자가 서로 결합된다. 이게 이제 약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폴드 3가 이 결합을 예측을 하는 데에 기존 물리 법칙을 이용한 방법보다 50%더 정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2019년 9월 이전에 오래된 데이터로 학습한 알파폴드 3조차도 최신에 있는 AI 도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제 종이가 덮여 있는 것처럼 이 구조를 예측한다거나 단백질이 어떻게 복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추정이 가능하고 아까 디퓨전 프로세스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기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니까 완벽하게 한다가 핵심이 아니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빨리 개발이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항체나 항원 복합체도 예측이 가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DNA, RNA, 약물, 단백질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구조를 분석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조를 예측을 하고 하는데 뭐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킹스 컬리지도 쓰고 옥스포드에도 쓰고 알파폴드 2에 대해서도 예전에 많이 써왔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써왔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거는 단백질과 DNA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구조를 예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홍색이 지금 DNA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결합되어 있는 파란 색깔짜리 단백질을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알파폴드 3 예측이 실제 분자 구조인 회색 부분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RNA 변형 단백질 복합체를 예측을 한 것도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지금 파란색이고 RNA 가닥이 지금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온 노란색으로 돼 있죠. 이 복합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예측했는데 실제 구조인 회색과 거의 일치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요것과 항체 당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한번 봤더니 일반 감기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이게 청록색으로 돼 있는 게 항체고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당인데 요게 상호작용하는 게 스파이크 단백질 파란색 요거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 구조가 회색과 굉장히 일치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번에 알파폴드 서버라는 거를 내놓았습니다. 베타 버전이고요. 연구용으로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이 알파폴드 서버를 통해서 학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이런 것들을 마음껏 활용해라.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노가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기 그냥 들어가가지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쓰면은 서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엔티티를 프로틴들을 이제 입력하고 뭐 필요한 자료들을 제이슨으로 업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학원생들 얼마나 좋을까요?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이제 저런 것들 다 넣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변형도 되고 굉장히 사용되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자체를 이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우리끼리만 연구하고 있어가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접근해서 이거를 대학원생 연구든 뭔가 연구든 다 쓸 수 있도록 이 학계에 쓸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거죠. 당장의 생명과학과 신약개발 분야에서 논문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넣고 실제로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 에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런 것들 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단백질과 항체, RNA, DNA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되느냐라는 걸 할 수가 있고 그걸 다운로드해서 바로 활용을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나 길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이 타겟을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크린하고 또 리드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한 다음에 1상, 2상, 3상, 4상 요런 모든 부분들이 각각 1.5년, 1.5년, 1년 다 합치면 10년에서 15년 걸리거든요. 매번 이게 10,000개 이상의 후보군이 있다가도 250개, 10개, 6개, 4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걸치면서 채로 걸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신약 개발이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알파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타겟을 정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을 찾아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조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 알파폴드 3가 방장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물이 딱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딱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는데 이러한 타겟을 좀 더 정확도 높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크리닝을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후보 물질들이 있을 텐데 이 가장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딱 결합하는 물질을 찾는 과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개의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하나하나 꽂아보지 않더라도 이 알파폴드를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 말고도 실제 임상 가면은 뭐 알파폴드 못 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일단 이제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약물 최적화하는 단계에서도 보면은 특정한 결합을 했을 때 약물 구조가 어떻게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이터레이션 두는 것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열쇠를 마치 이제 더 섬세하게 깎아가지고 자물쇠에 딱 맞는 과정이 바로 이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과정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후에 이제 약물 효능이나 이 안정성 평가 단계에서 1상, 2상, 3상, 뭐 전임상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임상 작업을 할 때인데 약물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면서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단백질들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실험하고 이렇게 웬랩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시행착오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임상을 간다 하더라도 이 임상 과정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바로 AI 신약 개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니모라는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구글과 협력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고 구글은 이 AI 모델과 관련된 부분에 강조를 한다면은 엔비디아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해주는 이러한 것으로 물론 구글도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TPU 만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식으로 하면서 점차 헤게모니를 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엔비디아, 구글, 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이 왜 AI 바이오, AI 신약 개발을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될 거라는 건데 이게 멀지 않은 미래라는 겁니다. 이제 곧 AI 신약 개발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물론 GPT 1, 2가 나오고 3까지 나올 때까지도 학계에서 많이 연구되고 학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었지만 챗 GPT 갑자기 등장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AI 붐이 일고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AI 신약 개발도 갑자기 이렇게 혁명이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간 느끼거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그것도 기존의 빅파마들이나 제약회사가 아니라 AI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기업, 구글 같은 기업이고 그리고 AI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나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AI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면서 더 이상 약이 없어서 약을 기다리다가 신약 개발되기를 기다리다가 유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점차 더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AI가 핫하게 주목받는 가운데 AI 신약 개발이 단순히 홍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올해 당장 펼쳐질 엄청난 혁명으로 바라보면서 구글의 알파폴드 3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